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수영 전에 샤워에 가장 엄격한 나라, 한국. 글을 올린 해외 네티즌은 무려 6개 나라의 수영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페루, 브라질, 독일 그리고 한국인데요. 그런데 이 중 수영장 규칙이 가장 엄격했던 나라로 주저없이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기 전에 무조건 샴푸와 비누로 전신 샤워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샤워 안 하면 바로 눈총을 받아요. 솔직히 약간 감옥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샤워를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장면이 외국인들에게는 문화 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죠. 한국 사람들이 청결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솔직히 꽤 인상적이야. 다른 나라도 수영 전에 샤워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한국 수영장에 가본 적 있어. 입장하려면 수영모를 꼭 써야 했고 샤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어. 게다가 속옷을 수영복처럼 입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직원들이 미리 체크하더라. 진짜 철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수영모 없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근데 한국은 확실히 달라. 솔직히 처음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레인 끝에서 5명이 돌아가면서 아주 공손하게 수영모 쓰라고 말해주더라. 이건 진짜 전 세계가 배워야 해. 늙은 아저씨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땀에 절은 고원을 씻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물에 얼굴을 담그고 있는데 말이야. 난 호주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 뉴질랜드도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샤워 안 하고 들어가. 미국도 마찬가지야. 수영 전에 샤워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캐나다도 그래. 우리는 보통 수영하고 나서 샤워해. 염소 냄새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 진짜 역겨워. 제발 미국인들 좀 씻었으면 좋겠어. 사람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 아마 미국 수영장 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울 거야.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나도 감염병 몇 번 걸렸어.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해. 사람들 중엔 매일 씻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화장실 다녀와서 엉덩이도 안 씻었을 거야. 물에 오줌 누고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한국이 부러워. 나는 일본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어. 여러 수영장을 다녀봤는데 샤워장에서 비누 사용은 금지야. 한국처럼 깨끗하게 씻는 문화는 아니지. 이렇게 댓글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단순한 수영장 규칙이 아니라 한국인은 왜 이렇게까지 깨끗함에 진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결집착 논란이 채 가시기 도전에 또 하나의 한국 특유의 생활 문화가 해외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이번엔 수영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행동인데요. 한국인 스스로도 문화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장면이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며 한국 사회와 일상을 연구해온 사회문화 연구자 데이비드 티자드 박사는 최근 한국인이 옷을 벗는 순간 문화가 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합니다. 티자드 박사는 이 글에서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짚어내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분명한 문화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문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일 뿐이죠. 문화란 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보존해야 할 어떤 것 말입니다. 한국 문화라고 하면 흔히 한정, 눈치 같은 무형의 개념을 떠올리고 한복, 한옥, 한소리 같은 상징적인 유산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옛 한국의 이미지는 지금도 SNS에서 큰 반응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카페나 대학교 강의실을 찍은 사진은 어떨까요? 후드티를 입은 20대들이 크록스를 신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은 문화로 느껴질까요? 대부분은 그 속에 역사나 전통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분석하거나 기록할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진을 200년 뒤에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후드티의 의미를 개인주의의 상징이었다고 해석하고 크록스의 구멍은 음양과 공의 개념이 남아있던 도교적 흔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겠죠. 맞는 해석도 있을 것이고 틀린 해석도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행동을 문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입니다. 문화란 사실 사회의 다수가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한복은 일상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입는 의상에 가깝죠. 지금의 진짜 한국 문화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하철을 타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거의 모두가 하고 있지만 문화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자주 언급됩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고 밖과 안을 구분하는 작은 단차가 있죠. 마치 잠수함의 감압실처럼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자란 저 역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는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밖에서 입던 옷 그대로 집에서 생활했죠. 물론 모든 유럽인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많고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생, 전통,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 수행하던 외적 역할을 내려놓는 행위까지 한국인에게 집에 돌아와 헐렁한 집옷, 거의 잠옷 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한국 학생들에게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몇몇은 나를 야만인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에 오면 보통 옷 갈아입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외 없이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이게 당연하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거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땐 청바지 차림으로 뒹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집에 올 때면 꼭 말합니다. 반바지랑 편한 옷 챙겨오세요.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는 문화에서 잠옷은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미적 기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화장과 단정한 외모는 예의이자 성실함,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그 기준은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엉덩이를 긁고 코를 골고 팩을 붙인 얼굴로 늘어져 있고 숙취는 트림과 함께 견뎌냅니다. 사회가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카페, 식당, 술집이 더 일반적이죠. 그곳에서는 모두가 단정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또 다른 문화가 펼쳐집니다. 다만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진짜 문화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옷을 벗는 순간 드러나는 한국 문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생활 습관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를 분석하듯 한국인의 집안 풍경까지 문화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